장맛비가 지난 주말 기점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주 후반까지는 장마 전선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온다면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작년에 침수 도시로 변했던 서울시 올해는 괜찮을지 오늘 두 번째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좋습니다. 예,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마 때문에 이번 주도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서울에도 지하차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극한호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상 옛날에는 30년 빈도의 강수량에 맞추어서 모든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즘 강수 패턴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새로 검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문제가 된 바로 하천변 옆에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람하니까요. 이번에 예. 다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지형상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아, 서울에요? 예, 예, 다만 앞으로 건설되는 물량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입 차단 설비가 문제가 됐는데요. 예,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63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진입 차단 시설이 설비가 돼 있어서 네, 일단 급한 대로 신호등 형태의 아하, 그러니까 간이형 진입 차단 전광 표지판 같은 걸 일단 급하게 다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작년에 좀 참사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네. 이 반지하 주택을 아예 뭐 없애 나가겠다 뭐 이런 대책도 작년에 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는 따져보면 서울에 23만 가구 정도의 반지하 가구가 있는데 예. 그걸 다 단기간에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다만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은 지금 서울 시내에 한 100여 군데 가까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물량이 다 완성될 때쯤 되면 반지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네, 다만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작년에 사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비가 들이차게 되면 대피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곳, 그 다음에 또 갓난아이가 있는 집이나 이렇게 급하게 대피하기에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 파악을 해봤더니 한 합계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가구들의 경우에는 100%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지상층으로 주거 이전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반지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올 7월까지 지상층으로 이전한 곳은 한 4천 가구 정도 되고요. 예. 올해 중으로 반지하 매입 작업은 한 1000가구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시장님. 네. 이 전장현 전국 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 전장현이 이제는 지금은 버스 탑승 시위 중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커지는 상황인데 네. 이 장애인 이동권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조금 지금 현재 시위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억지스러운 시위 행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게 이제 지하철에 1역사 1동선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예. 그건 지금 설치율이 95%를 넘어섰고 앞으로 2, 3년 뒤면 다 100%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버스의 경우에도 저상 버스가 이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지금 72% 정도 됐거든요. 예. 이것도 3년 내에 100% 다 설치하게 됩니다. 임기 중에요. 예. 예, 임기 중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자꾸 세운다든가 버스를 세우는 행태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스럽죠. 아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예.
이분들 목표는 이동권 확보가 아니라 사실은 탈시설입니다. 탈시설이요? 예, 그러니까 시설에 그 보호되어 있는 시설에서 배려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지역사회로 자립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분들 주장인데 아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배려받고 보듬는 게 훨씬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시설 내에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예. 탈시설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 관리가 매우 철저해졌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탈시설만이 오로지 이상적인 것이다,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장애인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그 편향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장애인 단체 중에서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을 나온 분들 700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과연 예. 이분들이 나올 때는 본인들 뜻에 의해서 나오셨는가? 또 나와서 생활하시는 데에는 만족을 하시는가? 시설에 계실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가? 이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그 탈시설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느끼는 그 부작용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본인들이 굉장히 그 방향으로 사회를 몰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전부 무산될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개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은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서울시장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오세훈 서울시 1기 때 뭐 세빛둥둥섬 그다음에 동대문 DDP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 시장을 맡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오세훈 시장 2기가 도래했는데 네. 최근에 일본 다녀오셔가지고 서울을 대개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얼핏 보니까 도심 속에 녹지를 늘리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서울 대개조론 이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녹지, 공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도시 계획이 굉장히 실패한 도시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 서울 대개조론과 함께 했는데요. 예. 지금 같으면 옛날에 이 강남이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도시 계획을 할 때 녹지 면적을 지금보다도 2-3배 늘리고 네. 그리고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어딜 가면은 전부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하고 싶을 때 밤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쓰고 어디 커피숍이라도 들어가야 그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콘크리트밖에 없죠. 강남 가보면.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 도시들 가보면 예. 정말 이 보행자들에게 편리한 도시가 돼 있어서 그 이제 코리도 구조라고 하는데 건물의 1층이나 2층까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도록 그 설계가 돼 있어서 예. 그런 곳을 그 자유롭게 쇼핑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이 걷기가 매우 편리한 예. 구조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 제가 네. 궁금한 게요. 네. 강남 가보면 다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는데 네. 녹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예. 이제 오래된 건물들 재건축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그 옆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하. 예, 이렇게 그 도시를 지금 이제 개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파트도 예. 지금 한 40년, 50년 쓰니까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 재개발할 때 녹지 그 지역을 확보해가지고 기부채나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예.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는 건물들을 들어 올립니다. 아하.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예, 1층을
그 녹지 공간을 만들고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지탱하는 아.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공개, 공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런 면적을 넓혀서 시민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출퇴근길에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걸어서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예. 도시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예.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서울을 대개조하겠다라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이 계획이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던 도시재생 이거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옛날에 있었던 낡은 건물들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그곳에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관련 얘기 좀 하나 더 질문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무슨 인터넷 보면 순살 자이다, 통표 캐슬이다 이런 말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님? 네, 이 재건축 아파트 새로 건설하는데 부실공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공사 과정을 촬영해서 남겨놓으라 뭐 이런 대책을 내셨어요. 이건 왜 나온 건가요? 이게 작년 1월이었죠. 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시공 중에 붕괴된 사건 이후에 네. 굉장히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재하도급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이 하도급제도 전반을 손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하. 차선책으로 그 모든 주요 공정을 다 100% 촬영을 해놓게 되면 요즘에는 그게 이제 언제 찍혔는지 시간 표시까지 다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100% 설계도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는지가 입증 자료로 남게 되죠. 예. 또 좀 더 성의 있게 한다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을 건설회사 내에 만들게 되면 하도급, 재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감리해서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네. 또 감리해서도 이걸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실지공처럼 뭐 철근을 빼먹는다든가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한다든가 아니면 한겨울에 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불안감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식의 잘못된 시공은 100% 막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최근에 기사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 정치 실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야 원로들로 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정치라는 상황. 게 어차피 상호작용이니까 네.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뭐 몰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요즘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불과 1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매우 정쟁지향적입니다. 민주당은 매우 모든 정쟁지향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면서 아주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좀 분산이 되면서 이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예. 혹세무민하면서 시민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행태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여권인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 전략이나 메시지 네. 이런 곳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상대방이 정쟁지향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뭐 비슷한 행태로 대처를 한다든가 이거는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치 윤리 관련해서 좀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국회에 계실 때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자금 개혁법 남기셨잖아요. 네.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도 이런저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인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10여 년 전에 그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이름 붙여주신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바꿀 때에 예. 이 금전으로부터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매우 선진적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 당내 선거의 경우나 네.
혹은 꼭 당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조직의 경우에는 선거 시에 굉장히 그 부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실제로 아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선관위가 대부분 선거 공영제를 모토로 해서 그런 그 다른 정당 외의 선거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금권 선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선거 풍토를 만들어내는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직 의원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의원 해보셨잖아요. 네. 이 지금 보니까 양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불체포 특권은 그 연역을 보면 과거의 왕권 시절에 이 제왕적 그 어떤 그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예. 의원들의 그 신분을 보호해서 할 말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뭐 그 맞지를 않죠. 제도적 네. 취지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지금 것이 사회 맞다.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